안녕하십니까. 4교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4교시 1번 문제. 1번 예비전원 설비에서 축전지 설비의 축전지 용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나왔어요. 이거. 저희 교재에 1권에 495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전기의 PG법, IG법. 그리고 축전지 설비의 축전지 용량 산정 두 가지 좀 대표될 수 있겠죠. 축전지 용량 산정 방법은 부하 종류를 우선 결정해요. 부하 종류라는 건 비상전원을 얘기해 주는 거 있죠. 건축법상, 소방법상, 자의상으로 또 구분되죠. 건축법상에서는 비상조명, 배관설비, 방화문, 방화셔터가 있고, 소방법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경보설비와 소화설비와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있고, 자위상에서는 보호계장기 동작 전원, 정보통신설비, 제어 회로용 등이 있겠죠. 그 후에 방전전류를 산정하고 방전시간을 결정해 주는 거야. 10분에서 30분 사이가 된다 그래. 그래서 방전시간과 방전전류에서 예상부와 특성곡선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전지를 결정해. 급판에 따라서는 연축전지, 알칼리 축전지. 그 외부 구조에서는 밀폐형, 그리고 개방형 있다 그러네. 연축전지와 니켈, 알칼리 축전지. 화학 반응식 있고. 그 축전지 세수를 정하고 허용 최저 전압을 구해주겠죠. 허용 최저 전압이라는 건 축전지 세수분의 부하의 허용 최저 전압에서 배선의 전압 강화를 더해준 거야. 배선이라는 건 축전지에서 부하 간의 전압 강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 온도 결정하고, 그리고 용량, 결국의 목적은 용량 한산시간 K값을 찾아주려는 거죠. K값을 들어가니까 이걸 알아야지 축전지 용량을 구할 수 있겠죠. 계산 문제로는 날 수 있고, 이렇게 용량 산정 방법으로 날 수도 있어요. 축전지 용량 계산을 하면은 면적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 여안의 면적을 구해주는 거야. 이 식의 의미가 면적을 구해주는 거야. 축전지 면적을 구해주는 거야. 우리 2번은 BIPV, 건물 인천 태양광 발전과 일반 태양광 발전의 비교래. 이거는 예전에 제가 건축전기 설비기사 준비할 때는 이게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게 시험이 계속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한두 번 시험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안 나서 제가 책을 정리할 때는 이 부분은 좀 제외를 시켰었어요. 근데 언젠간 다시 나잖아. 이게 안 났던 게.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별표 하나 정도 정리하고 최소한의 정리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묻는 거는 모듈 구조와 특징, 그리고 일반 PV 시스템과 BIPV 시스템의 비교를 설명하래. 그리고 설계시 고려사항, 설계시 고려사항은 일사량에 따른 발전 성능, 음영에 따른 발전 성능, 그리고 온도에 따른 발전 성능, 그리고 PCS 설계 이렇게 있다 그러네요. 별표 하나만큼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최소한의 정리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야. 또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출문제 됐으니까. 3번의 선로의 이상전압. 중요한 거죠. 저희 교재에 1권에 34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선로의 이상전압에 개통의 이상전압은 마찬가지죠. 외부의 이상전압에서는 직경내, 유도래, 간접내 있고, 내부 이상전압에서는 가도 이상전압과 지속성 이상전압으로 구분이 돼요. 가도 이상전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폐서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차단기 개폐서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지속성 이상전압에는 이게 페널티와 자기유지 현상, 철공진, 변압기 이행전압 등이 있어요. 가도 이상 전압에서는 무부하 선로 개폐 서지에서는 투입 서지와 재점호가 있죠. 얘는 투입 서지는 투입을 의미하는 거야. 투입을 의미해 주는 거고,
재조모는 개방을 의미하는 거야.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투입과 개방이야. 여기서 이 반사파와 이사파가 똑같아 가는 거야. 이가 뭔 얘기를 하냐? 이사파가 이렇게 들어와. 이사파가 들어오면 1번은 2가 될 것이요. 1번은 반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사파라 해요. 이사파. 이걸 이사파라 그래요. 이사파를 뭐라 쓸까? 2라 그러자. 2라. 그리고 투가파. 요 투가파는 이 원이라 그리자. 그리고 요 반사파를 이 투라 그리자. 여기야. 특성인 비선서 제돈. 여기는 제2는 그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럼 투가파 이 원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2에 곱하기 이사파 곱하기 Z1 플러스 Z2 분의 2Z2가 되잖아. Z2는 무한대야. 무한대. 그러니까 Z2로 양변을 나눠주면 Z2분의 Z1은 뭐가 돼요? 임의 값을 무한대로 넣어주면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야. 결국 Z2 지어서 2만 남는 거야. 그래서 2에 2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반사파는 공식이 Z1 플러스 Z2 분의 Z2 마이너스 Z1의 절대치야. 이거를 풀어주면 Z1으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돼? Z2로 나눠주면 0 되고 결국에는 이건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사파, 이사파가 2가 들어온 만큼 반사파는 2만큼 나가고 투가파는 2EM이 되는 거야. 이게 공식이. 제조모는 그냥 1357걸로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도성 서존류 차단 서지도 있고 아크잖아? 아크 됐다니. 그리고 고속도 제페러 서지도 있고 이것도 시험에 날 수 있겠죠. ACS, GS 이것도 좀 자세히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이 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라고. 예. 그리고 비동기, 삼상 비동기 투입 서지도 있고 그리고 지속성 이상 전업에서는 뭐 페란티, 발전기 자기연자 현상, 유도전동기 자기연자 현상이 했지만 더 찾으면은 뭐 그 철공진, 변압기 이행전압도 집어넣으면 더 좋은 답이 되겠죠. 그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좀 줄이는데 시험장 가서는 좀 써도 여유가 되면 좀 써도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조명 설계. 이게 또 나왔어요. 이게 123회도 나고 124회도 나고 다음엔 또 어떻게 날까요? 할로겐 전구가 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젠 이렇게 전에 바로 났다고 이제 잠깐 접어두면 안 돼요. 최소한의 정리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야. 예. 방어를 좀 해두셔야 돼. 전시조명 설계 시 고려사항은 뭐 조도, 희도 분포, 눈부심 방지, 그림잡이, 분광 분포가 있대. 전시조명 손상 방지는 조도를 연간 조도 제한을 해주고 그리고 자외선 흡수 필터를 해줘. 자외선 흡수도 해줘. 이게 자외선이라는 게. 자외선이라는 건 파장이 낮은 거죠. 파장이 감소해서 온도가 파장이 감소하는 게 뭐야? 파장이 감소하면은 주파수가 증가를 하잖아. 주파수 자체가 뭐 허유잖아요. 허유. 그 에너지와 같은 거야. 에너지가 비례를 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그 의미 자체가 온도가 증가해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온도 증가에 의해서 물질 손상이 되는 거죠. 저번에도 이 시험이 그 적외선 자외선 갖고 시험이 났었죠. 123회. 그리고 5번에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접지 방식이 나왔어요. 이게 KS IS 60364의 접지 방식이에 TNTT 방식이라면 이게 상당히 잘 쓸 수 있는데
준비한 대로. 근데 여기에서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 KEC 기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KEC 기준에 있는 내용을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어. KEC 규정에는 TN 계통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TNC 계통, TNCS 계통 있고, TT 계통. 이거를 써야지 좀 고득점을 받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60364 내용을 써갖고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리고 6번에는 에스컬레이터 전원 용량 산정 방법과 안전장치. 저희는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하고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는 별표 하나 해갖고 최소한의 준비를 하나라 그랬어요. 예전에 계속 났던 거니까 언제가 또 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가 가장 항줄이 높은 거예요. 새로 나온 예상 문제보다 예전에 기출문제를 또 정리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하는 건.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전원 용량이 이번에 또 집어넣었어. 예전에 승강기 전원 전원 용량 해갖고 시합이 났었는데 이게 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매년에 한 번씩 KC 기준하고 전기 설비 설계 기준이 하나씩 집어넣더라고요. 좀 거기서 나는 거는 좀 전기 설비 설계 기준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그 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서 아직 안 난 거, 좀 기출문제 중에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기출문제 나온 것 중에서 주변에 안 난 거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요거까지 정리를 하는 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셨겠죠. 근데 공부가 아직 많이 연수가 많이 안 되신 분들 이까지 정리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전원 용량 산정은 전원 변압기 용량이 있고 전력 간선의 전력 용량에 의한 전선 크기와 간선 크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압 강화 계산이 있대.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걸 참 외울 것도 많은데 건축전기 설비에서 참 정리할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정리하기는 좀 무리라도 봐야죠. 이거 정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까지도 정리하신 분도 공부 정말 많이 하신 분이셨죠. 그렇고 적어도 안전장치 정도는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별표 2개, 별표 3개 충분히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그때 충분히 그 별표 2개, 별표 3개 하면은 55점 후반대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좀 부족하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별표 하나 정리해갖고 이렇게 아다리가 맞으면 되는 거야. 이로써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다 문제풀이 해드렸고요. 좀 빨리 제가 정리를 해갖고 좀 더 빨리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회사 일도 바쁘고 또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일도 바빠갖고 이제서야 좀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좀 늦게 올라왔는데 이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주셨고 또 이번 시험 124회는 끝났으니까 124회 이번에 문제가 쉬웠다고 해서 합격자를 많이 뽑는 건 아니에요. 또 쉬운 경우가 또 합격자를 더 적게 넣는 뽑는 거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또 125회 마지막 시험이 있죠. 그걸 좀 거기에 좀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전력을 다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125회도 좋은 결과 있게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